안녕하세요. 독일어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 자동차는 언제부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완성차 업체라면 누구든 꼭 안착해야 하는 시장은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아주 까다롭고 소비자들은 보수적이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곳이죠. 그중 독일 시장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일단 독일인들의 자동차 사랑은 적지 않죠. 이미 예전에 독일인들에게 자동차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떠나보내는 독일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사랑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자동차와 파워트레인 또는 기계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독일차 시장은 독일차가 7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텃세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만큼 독일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를 선도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차는 독일에서 언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과거 일본차에 비하면 한국차는 그 존재감이 정말 미비했습니다. 올해 2021년 들어서 현대 전기차 유럽서 판매 질주하다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투싼이 독일 시장 수입차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당시 베스트셀링 넘버 10에 3개 이상을 현대 자동차가 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차는 일본차에 비해 그리 빛을 보지 못했던 브랜드였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세계 시가총액 넘버 1이었고요. TPS 도요타 생산 방식을 두고 도요타는 전도사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제조업계의 생산 라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훈과 철학을 불어넣었었죠. 도요타는 한국 업체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에게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2010년 독일 언론은 일본 기업을 두고 한국 업체들에게는 골리앗 같은 존재라고 부르고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인식에도 당시 약간 의미 있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10년 후 오늘의 한국 성장을 예견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을 가리켜 다윗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유럽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했던 거죠. 아시겠지만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결국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작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2010년 12월 6일 기사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도요타와 오랜 기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매체는 기사 서두 부분에서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한쪽은 1억 2,8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의 스토리를 써온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다른 한쪽은 인구 5천만의 한국으로 국토의 크기는 단지 독일 바이언주와 헤센주의 크기를 합친 크기의 나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처음으로 1962년 기아가 3륜 자동차 모델 K360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입니다. 당시 다이아스의 3륜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되었고 두 회사가 합병한 것은 1989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일본 자동차를 골리앗이다, 거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자동차는 사업 초기 일본 따라하기로 성장했다고 밝힙니다. 특히 간단한 기술이 탑재된 저가의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고 판매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현대는 성장하기를 원했고 독일의 스타급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같은 인재를 영입해갔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는 독자적인 스타일과 야심찬 자동차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도 있죠. 그러면서 매체는 혼다의 재즈와 현대의 iX20, 기아의 소울과 도요타의 RAV4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이 되면서부터 독일 독자들이 본격적으로 도요타와 현대를 비교해가며 구매하기 시작하자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비교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자동차의 고향 독일 땅에서 일본차, 특히 도요타에 대한 한국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7년 후에 독일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2017년 등장한 독일 기사에 현대, 도요타를 비교하는 보도 내용들은 2010년과 비교도 안 되게 달라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자이퉁은 2017년 2월 7일 현대의 새로운 아이오닉이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앞서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요타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는 명작 중 명작이죠. 일본의 대단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녹아있는 작품인데요. 1997년 첫 출시된 세계 최초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갔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미국에서도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적이 있죠. 도요타는 1997년 1세대 프리우스를 출시, 그 후 2세대를 거쳐 2009년에 3세대가 나오며 2015년부터 4세대 프리우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사가 언급하며 아이오닉과 비교하고 있는 차종은 바로 4세대 버전인 거죠. 기사 작성 날짜가 2017년도이니까 하이브리드 역사 20년을 써온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현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독일 언론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는 지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20년 역사를 강조하며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아이오닉이 극복했는가를 묻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런 독일 언론들의 태도는 한국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한국 자동차를 바라보는 인식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이죠. 사실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리 예민해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 아쉽게도 이아 세계 최대 자동차 모터쇼가 뮌헨에서 열려 제가 참관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항상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죠. 예전에는 참관을 하기 위해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 자동차 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장이 너무 커 하루에 다 볼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요. 기아와 현대는 늘 10번 홀, 9번 홀 끝에 있었거든요. 다른 곳을 다 돌다 지쳐서 끝에 있는 한국 자동차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6년 기점으로 점점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해 왔고 4번, 6번 홀 박람회장 한가운데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가 점점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온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렇게 이 시기 한국 자동차를 바라보는 독일 소비자들의 의식도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의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에 대해 도요타의 기술은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지만요. 기사가 당시 이제 단종되어 역사에만 남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교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런 비교는 비단 자동차 전문 매체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토이체 짜이퉁은 2016년 7월 12일 현대가 더 좋은 프리우스를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됩니다. 매체는 아이오닉은 훨씬 보기가 좋고 전략할 수 있으며 값도 더 싸다는 평을 시작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오닉 모델로 현대는 하이브리드와 혁신적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이오닉5에 대해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 언론의 아이오닉 전기차 소개는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당시 언론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단연 한국의 혁신을 보여주는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행거리 280km나 되는 전기 자동차를 선보였던 것이죠. 10년 전 다이카 골리앗으로 비유되었던 한일 간의 자동차 경쟁이 도요타의 야심작 하이브리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놀라움을 독일 언론들은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런 현대가 이제 아이오닉5로 전기 자동차 시대에 일본을 지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언론들은 아이오닉5를 더 이상 일본 전기 자동차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오닉5가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전기 자동차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까지 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 독일 자동차 업계를 당황케 한 현대 자동차 편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이 2021년 4월 2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죠. 이런 평가는요, 제가 현대를 좋게 평가하는 몇몇의 언론 보도만 제 입맛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독일 언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오닉5는 한국 산업에 있어 아주 의미가 깊은 자동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몇 번에 걸쳐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대부분의 독일 매체들은 아이오닉5를 보면서 한국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평가도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전기 자동차 전문 매체인 엘렉트로 아우토 뉴스는 2021년 8월 19일 현대의 아이오닉5가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들을 물리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습니다. 기사는 독일 아우토 짜이퉁이 했던 비교 평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우디와 BMW 등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들을 모두 제치고 1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이오닉5는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환경 및 비용 등 세 가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종합평가 점수 3267점을 기록 2위를 기록한 BMW iX3보다 80점이 많았고요. 3위 아우디의 Q4 e-tron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
아우토 짜이퉁은 아이오닉 5에 대해 디자인 신뢰 공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테스트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에게 뼈아픈 대목은 바로 파워트레인에서 밀린 점인데요. 최고 속도, 발진 가속, 동력 전달, 프로세스 충전 등 독일의 프리미엄 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독일 언론의 현대 자동차 보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일본 차는 완전히 지워진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일본 차를 넘어 이제 독일 차를 독일 시장에서도 위협하는 존재로 독일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요타가 전기 자동차 공략을 펼치지 않고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도요타의 계획은 이미 예전 이렇게 일본은 사라져간다라는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요타 나름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일본이 얼마나 전기 자동차에 부정적인지 도요타의 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독일 언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친환경 전문 매체인 에코멘토는 2021년 7월 26일 도요타 엔지니어 전기 자동차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셰프 비센샤프틀러라고 하니까 아마도 연구소 소장 정도 되는 듯하고요. 매체에 따르면 도요타의 길프라트 소장은 개인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고 있지만 도요타는 지금 여러 파워트레인 종류의 차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시대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기도 하죠. 하긴 도요타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잘 팔고 있으니 이렇게 헛짓을 해도 되기는 할 겁니다. 그는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기 자동차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의 전략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이 과정 중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 생산이 사실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서 그린 전기가 아닌 이상 배터리 생산은 탄소를 배출해낼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배터리라는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사용해야 하고 지구가 실제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환경에 가장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문제도 자동차 시장은 아직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죠. 글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환경단체가 주장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전기자동차 시대로 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요타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하나 전기차를 반대하고 다양한 자동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이 전기 자동차를 모두 사용할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 다른 한편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접근할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또한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갖추고 있다 해도 이 모든 전력이 탄소를 배출하며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도요타의 이런 주장을 높게 평가한다 해도 도요타가 과연 맞는 전략을 펼치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시장에서까지 하이브리드만 고집하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없는 도요타의 모습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도요타는 유럽 시장은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주장대로 다양한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유럽과 미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 진입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유럽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퇴출을 강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 수요가 올라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이렇게 나름 유럽 시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되긴 하나 전기 자동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현대 자동차는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 차는 거론도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그냥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등 상용화 기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전기 자동차 수요가 강한 시그널을 보내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차를 소비자들에게서 이렇게 지우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겠죠. 물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요타이기에 길고 짧은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본 자동차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념대로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스피드를 무기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왜 한국의 변화와 스피드가 강점인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